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그냥 너무 답답하네요. 와이프는 출산한 지 70일 지났습니다. 아들이고요. 저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상대하고 월말 되면 수금하고 몸은 몸대로 움직여야 하고 일하고 오면 몸이 녹아내릴 것 같습니다. 자영업이고 그래도 수익은 월 1,0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와이프가 선천적으로 굉장히 약합니다. 저는 몸도 멘탈도 강인한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가끔 와이프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와이프는 일단 매일 아픕니다.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임신 전, 임신 중, 출산 후에도 말입니다. 하도 보험금을 타서 추가로 돌려고 해도 보험사에서 승인 거절이며 임신 중에도 마사지 비용이며 한약이며 제가 자영업을 하지 않았으면 버거웠을 돈이 수차례 들어갔습니다. 출산은 운이 나쁘게도 난산을 했습니다. 출산조차 굉장히 고생했고 출산 후에도 고생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70일이 지난 지금도 한의원이다, 도수치료다 계속 받고 있고요. 와이프 몸 약하고 아기 보는 게 힘든 거 충분히 아는데 매일 아픈 모습 보는 거 저도 힘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에 힘써주고 저도 시간 될 때마다 힘든 분 이끌고 육아를 도와주려고 노력하는데 본인 힘들 때마다 짜증 부리고 늘 힘들다 힘들다를 입에 달고 살고 집에 오면 집은 늘 개판입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 힘들어요. 그래도 아이 잠들 때 먹은 그릇, 설거지 제때제때 할 수 있고 빨래도 널었으면 제때 걷는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조차 안 하면서 힘들다, 아프다만 연발하는 거 솔직히 저도 짜증납니다. 제가 당신 아픈 건 정신력이라고 했습니다. 정신이 강해야 몸이 덜 아프다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낼 생각을 해야지 맨날 아프다 하고 울어봤자 소용없다 했어요. 저 육아 도와주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와이프 손목 아파서 애기 목욕도 늘 제가 시켰고 와이프는 한 번도 애 씻긴 적 없습니다. 병원 갈 일 생길 때마다 아기 띠도 제가 하고 꼬박꼬박 데리고 갔습니다. 손목, 무릎, 허리 다 아픈 와이프 절대 혼자 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면 본인도 힘써줬으면 싶어요. 요즘엔 제가 밖에 나가는 꼴도 못 봐요. 저도 가끔 숨 쉴 구멍이 필요한데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와서 육아 도와주고 와이프 짜증 받아주고 제가 슈퍼맨은 아닌데 저도 나가서 맥주 한 캔 할 수 있고 사람들하고 즐길 수도 있는 건데 나간다고 하면 무턱대고 짜증만 부립니다. 저도 힘듭니다. 병원비도 무시 못해요. 항상 아프던 와이프니까요. 어제도 이러고 왔는데 힘들다고 짜증만 부리길래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냐고 한 소리 했다가 대판 싸웠네요. 앞서 말했다시피 집안일은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꼬박꼬박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요. 배고플 때마다 그때그때 제가 만들어 먹습니다. 정말 그냥 모든 게 답답하네요. 대충 써내려가다 보니 글이 두서가 없는 점 죄송합니다. 추가. 이 글의 와이프예요. 남편 출근하고 저는 아이 분유 먹이는데 카톡이 왔네요. 네가 좋아하는 판에 글 썼는데 댓글 좀 보라고요. 요즘 손목이 그토록 안 좋아져서 폰도 자제하고 있는데 저도 몇 마디 적으려고 글 써요. 연애 때도 거의 싸운 적이 없었고 임신 때도 막달에 제가 힘들고 예민해서 몇 번 싸운 게 다였는데 출산하고 나서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싸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약하고 아프고 짜증만 부려서요. 출산할 때 아이가 안 내려와서 유도분만 했는데 애가 걸리는 바람에 난산을 했어요. 위에서는 간호사가 힘껏 누르고 아무리 힘을 줘도 아이는 안 나오고 머리는 반쯤 걸려 있고 너무 힘든 진통에 제발 수술시켜달라고 울면서 그렇게 외쳤는데 다 무시해버렸고 회음부를 많이 찢는 걸로 의사가 억지로 어찌어찌 아이를 꺼냈어요. 억지 출산에 몸이 잘못되는 바람에 열흘 넘게 입원했고요. 조리원에서도 전혀 몸조리 못했어요.
회음부 많이 찢은 것 때문에 염증 나고 또 터지고 또 꼬맸고요. 그러고 집에 왔는데 사람이 미치고 죽겠더라고요. 두드려 맞은 것 마냥 온몸은 다 아프고 손목, 허리, 무릎 안 아픈 데가 없고 바닥에 똑바로 눕질 못해 엑스레이 찍었더니 골반하고 허리가 다 뒤틀렸다 해서 도수 치료 받는 거고요. 안 그럼 디스크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태어나고 3주 동안을 제대로 안아보질 못하고 모유를 못 줘서 그런지 계속 말라버려서 결국 단유했어요. 3주 동안 분유 먹던 아이도 모유 거부했고요. 70일이 지난 지금은 처음보단 몸이 많이 나아졌으나 여전히 아프고 힘들어요. 저 때문에 산후도우미 3주 썼는데 싸울 때마다 남편이 도우미가 다 해주는데 네가 집에서 하는 게 뭐 있는데 힘드냐 그 소리 했고 자기도 육아에 지치고 저 보면 짜증이 나는지 자꾸 밖으로 놔둘더라고요. 이해는 하는데 저도 죽겠는 거예요. 몸이 약하긴 했지만 처녀 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잘 얹히고 남들보다 금방 지치는 정도였어요. 충분히 잘 놀러 다니고 일 잘하고 살았거든요. 한 번은 쓰레기 버리러 간다면서 두세 시간이고 안 들어오는 남편에게 화가 나서 나는 애 낳고 몸 망가져서 겨우겨우 사는데 너는 밖으로만 도냐고 울분을 토했던 적이 있어요. 엉엉 울어대면서요. 워낙 남편이 건강한 체질이라 자꾸 아픈 날 이해 못했고 저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남편 입장 충분히 이해되는데 정말 아이 낳고 죽겠더라고요. 청소기조차 못 잡겠는데 집안 청소를 어떻게 해요? 아이 분유는 먹여야 하니까 젖병 씻고 소독하고 아이 옷 빨래하고 빨래는 세탁기가 하니까 빨래하고 널고 손목 상태 괜찮을 땐 가벼운 그릇들을 설거지하고 틈틈이 집 정리하고 그게 매일매일 하는 일이에요. 크게는 못해요. 남편은 설거지한 그릇 정리하고 빨래 널어 놓으면 제때제때 걷어서 접어놓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빨래는 거의 매일 하는데 널 때 걷고 하니 건조대에 빨래가 늘 있어요. 그게 싫은가 봐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과부하예요. 진짜 애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저도 집 어질러 있고 더러운 거 싫어요. 아이 위생도 걱정되고요. 근데 몸이 내 맘대로 안 돼요. 여기서도 죽는 소리 같겠지만 뜻대로 안 되는 내 몸에 매일매일 눈물이 나요. 남편 1,000만 원 정도 벌지만 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넉넉하게 버는 형편이 아니에요. 저도 출산하고 제 돈 500 정도 썼어요. 얼마 전엔 아이가 뇌수막염 때문에 입원을 했어요. 토요일부터 입원해서 수요일 퇴원, 남편이 일요일 반나절 병실에서 간호했고 저는 병실에서 잤습니다. 그나마 나아지던 몸이 애기 병 간호하면서 다시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환장하겠더라고요. 남편은 자기도 병 간호했다고 그게 뭐가 힘드냐요. 자꾸 아프기만 하니 저는 갈수록 남편 눈치가 보이고 아이 보기는 너무 힘들고 눈치는 보이지만 내 몸은 죽겠고 그래서 저도 싫은데 자꾸 신경질이 늘어가요. 지인이 남편 불러서 남편이 밖에 나가려고 하면 집에서 나 대신 애 좀 봐줬으면 싶은데 원망스러워요. 그래서 더 짜증이 늘어요. 나도 나가서 놀고 싶고 돌아다니고 싶은데 애는 둘째 치더라도 나가서 돌아다닐 몸도 안 되니까요. 토요일에 크게 싸우고 남편이 글을 썼나 봐요. 한 번도 안 그러더니 저한테 욕까지 하더라고요. 본인도 참을 만큼 참은 거겠죠. 정말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도 아파서 정말 미치겠어요. 집에서 뭐 하냐는 말이 제일 서러워요. 저도 남편처럼 두서없이 써내려 갔네요. 괜히 모든 게 서럽고 힘들다 보니 억하심정만 생겨요. 그냥 서로 다 지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임신 전에는 식단 관리며 요가, 헬스 등 꾸준히 운동하고 관리해서 늘 45kg 유지했었고요.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살찌는 거 극도로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임신 때도 요가, 걷기 꾸준히 해서 살 덜 찌려고 노력했는데 지금은 출산하고 나서 운동은 꿈도 못 꿔요. 5kg가 남았는데 제 인생 최대 몸무게고요. 변해버린 내 몸이 너무 싫어서 다이어트가 간절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뱃살 한 번 없었는데 앉으면 접히는 게 처음에 너무 충격이었어요. 몸이 약해서 더 운동을 열심히 했던 건데 출산하면 다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네요.
아이는 남편이 셋까지 바랬어요. 저는 절대 반대했고요. 사실 이럴까봐 임신하는 것도 너무 싫었고 겁이 났는데 저는 더 이상 낳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건 남편도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추가. 틈나는 대로 읽으려 하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제대로 읽지는 못했고 저와 같이 출산 후 고생했던 분들 댓글 보면서 위로도 받고 눈물도 나왔어요. 저는 제가 약해서 더 아픈 줄 알았는데 건강했던 사람도 출산 후에 아픈 거구나 생각에 거기에 그나마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출산 후에 다이어트를 해서 5kg가 남은 게 아니고 아프고 힘들다 보니 살이 저절로 빠져서 5kg 남은 것입니다. 힘내려고 악착같이 더 먹으려다 보니 5kg는 안 빠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하고 싶어도 다이어트는 엄두도 안 나요. 일단 저는 댓글들 보고 마음가짐을 많이 바꿨고요. 사람이 최악의 상황까지 가면 이기적이게 된다고 너무 제 생각만 한 것 같아요. 남편 들어오면 술 좋아하는 남편과 남편 술 한 잔 먹이고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려 해요. 나만 힘들다고 짜증내서 미안했다. 당신도 힘든 거 아는데 내 힘듦이 감당이 안 되다 보니 신경질만 늘었다. 그동안 웃는 모습이 없어서 당신도 힘들었을 것 같다. 하면서 남편이 원하는 바도 듣고 저도 버텨보는 데까지 버텨서 둘만의 해결책을 찾으려고요. 저도 남편 고마운 거 압니다. 수입이 월 1,000만 원인데 넉넉하지 않다 표현한 건 빚이 많습니다. 깨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할까요? 집이나 모든 게 대출이라 지출이 큰 상황이에요. 남편은 글만 적고는 댓글을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저 보라고 글 쓴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많이 바꾸게 되었으니 성공한 셈이네요. 세 번째 추가. 별거 아닌 내용이지만 그래도 훈훈하게 마무리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다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기는 일찍 재우고 퇴근해서 온 남편과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이야기는 꺼내야겠는데 그날따라 엄청 어색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저는 남편이 술 기운이 얼른 올라오길 기다리고 있다가 두세 장 들어가자 조금씩 얼굴이 빨개지는 것 같아서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남편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해주길 바라는 스타일인데 결국 그러다 이 꼴이 되지 않았냐. 저한테 바라는 거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남편이 원하는 건 설거지만 하지 말고 설거지를 했으면 바로바로 그릇을 정리할 것. 빨래도 말랐으면 제때제때 걷을 것. 저는 쓰레기 봉투를 2개 놓고 하나는 일반용, 하나는 기저귀용으로 했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한 개의 일반이고 기저귀고 빨리 채워서 갖다 버리는 게 낫다 얘기를 했었고 정리정돈을 잘했으면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도찐개찐이지 않냐. 지금 아기 침대도 그렇고 옷방에도 당신이 다 입다 벗은 옷가지들 여기저기 널려 있다고. 나는 어지르면 나중에 치우기라도 하지. 당신은 어지르기만 하고 생전 치우지도 않는다고 했더니 그게 제가 할 일이라네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안 보이는 곳에라도 걸어놔라 라고 얘기해서 그건 그렇게 넘어갔고요. 남편은 거의 집안일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제 심정을 얘기했죠. 당신이 바깥일이 너무 힘들어서 집에 오면 꼼짝도 하기 싫은 것처럼 나도 아이 돌보느라 너무 힘들고 거기다 몸까지 아파서 당신처럼 나머지는 꼼짝도 하기 싫다. 내가 아무리 청소해도 당신은 티도 안 난다고 하지 않냐. 당신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거실 베란다부터 청소기 돌리고 바닥 닦고 먼지 닦고 화장실 청소에 구석구석 정리하고 나면 총 3시간이 걸린다. 당신도 한 번쯤은 혼자 이 집안 대청소를 해보고 내 심정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더니 본인은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건 못하겠다고 결국 도우미를 부르기로 했어요. 주 2회 정도요. 저보고 알아보라 했고요. 저는 일단 남편에게 제 마인드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변하겠다고요. 짜증과 신경질부터 줄이고 당신이 치료에 적극적으로 힘써주니까 열심히 치료받고 좋은 생각으로 빨리 몸이 낫게 하겠다고. 그러니 당분간은 집에만 신경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누가 불러내도 내 핑계 대면서 거절하고 내 이야기에 좀 더 귀 기울여주고 힘들어도 육아에 많이 힘써달라 했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본인은 잘 아프질 않아서 제가 어느 정도 아픈지를 몰라 제 상태가 공감이 안 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몸살은 걸려봤냐고 물었더니 몸살은 한두 번 걸려봤답니다. 지금 제가 면역력이 너무 약해져서인지 아기한테 감기가 옮았는데 코가 심하게 막히길래 며칠 전에 친정엄마와 이비인후과를 갔습니다. 거기서 의사가 목이 아프냐 묻길래 안 아프다 했는데 사진을 보여주며 지금 여기가 빨갛지 않냐고, 이 정도면 많이 붓고 아플 거라고, 여기가 아프게 되면 팔다리가 쑤시고 온몸이 아프다길래 나는 애 낳고 항상 그 상태라 아픈지도 몰랐다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자 그제서야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 상태에 손목 아프고 허리 아프고 무릎도 묵직하고 무거운 느낌으로 아프다고요. 내가 아무리 약했어도 이렇게까지 아픈 적이 없고 이걸로 인해 손발이 묶이게 되니까 짜증나고 우울한 마음에 시야가 가리워져서 당신만 더 들들 볶았나 보다라고 했어요. 미안하다고, 이제는 안 그러겠다고도 했고요. 남편도 이해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눈 게 엊그제 저녁이었는데 화요일하고 오늘 이 시점 굉장히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생각을 바꾸니까 몸도 한결 나아지는 것 같고 육아는 여전히 힘들지만 귀찮고 버겁기만 했던 집안일이 조금은 할만해졌습니다. 달라진 제 모습을 보여주면 남편도 분명 더 잘할 것을 알기에 많이 힘내보려고요. 남편은 댓글이 너무 많아서 읽기가 힘들다네요. 조금 보다 말았다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둘 사이가 답이 없을 것 같아서 저 보라고 글을 쓴 거라네요. 댓글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은 100일 지나면 아기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좀 쉬라는데 차마 아기를 생각하면 너무 이른 것 같아 그건 엄두가 안 나네요. 어쨌든 결과가 잘 된 것 같기에 저에겐 격려와 질타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른 몸이 좋아져서 건강한 육아를 하고 싶네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9살 여자고 본론만 말씀드릴게요. 남친 부모님께 교제 사실 알리러 갔다가 펑펑 울며 남친 뺨 때리고 헤어지고 오는 길이에요. 제 직업은 고등학교 교사고 남친은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월급은 아직 비슷비슷하고요. 사귄 지는 1년 반 됐고요. 참고로 제가 직업을 굳이 밝힌 이유는 남친 부모님께서 제가 편부모라는 사실이 아니면 굳이 저를 미워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밝힌 거예요. 저는 원래 결혼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 결혼 승낙받으러 가는 거 아니면 남친 부모님을 딱히 뵙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사귀는 걸 남친 부모님이 아시고 나이도 나이인지라 그쪽에서 저를 한 번쯤 보고 싶어 하시다 보니 제 마음처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뭐 돌려가며 아직 만나기는 이른 것 같다는 식으로 거부 의사를 내비쳤지만 남친은 중간에 끼어서 자기도 미안하고 답답하다면서 한 번쯤 가주길 바랬고요. 남친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라서 가겠다고 했어요. 결혼 승낙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교제 사실을 알리고 얼굴만 비추면 된다고 생각해서 선물도 크고 비싼 거 안 사고 아버님이 양주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중저가 양주 한 병과 꽃다발 사갔습니다. 참고로 저는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사고로 돌아가셨고 저랑 아버지랑 남동생이랑 셋이서 삽니다. 물론 이 사실을 남친은 알고 남친 부모님은 모르셨어요. 딱 집에 가니까 저녁상이 잘 차려져 있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아버님께 양주 드리고 어머님께 꽃다발 드리고 인사하고 바로 식탁에 앉아서 식사했습니다.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물으셨는데 당연히 가족 이야기도 나오지요. 부모님은 뭐 하시냐 하셔서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장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면서 남친한테 바로 "넌 이런 걸 왜 미리 말을 안 하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뜻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자리가 자리인지라 참았습니다. 또 밥 먹다가 어머니가 왜 돌아가셨냐고 병력인지 사고인지 물으셨어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니 뜬금없이 방긋 웃으시며 그러시냐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그러다 국이 너무 맛있어서 제가 조금만 더 먹어도 되겠냐고 엽줍자 잘 먹어서 좋다고 하다가 엄마 없이 자라서 이런 집밥이 그리웠지? 앞으로 종종 와서 먹고 가 라고 말씀하시는데 울컥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도 요리를 잘하셔서 딱히 집밥에 대한 그리움은 다행히도 없네요 하고 넘어갔어요. 여기까지도 참을만 했습니다. 그러다 과일을 먹는데 저는 손님으로 왔으니 딱히 과일 깎을 생각은 않고 앉아만 있었는데 어머님이 나오시면서 예를 들어 제 이름이 영이면 아이고 우리 영이 엄마 없이도 똑 부러지게 잘 자란 줄 알았더니 아직 배울 게 많구나. 이런 자리에서는 식사 맛있게 했습니다 하면서 과일은 직접 깎는 거야. 엄마가 영희 생각해서 말해주는 거야. 영희가 밖에서 그런 예의 없는 행동을 하면 혼자 힘들게 키워준 아버지 욕먹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저런 내용이었어요. 정말 참다 여기서는 못 참겠어서 저도 큰 소리 치고 싶었지만 맘에 안 들면 남자친구와는 헤어지면 되는 거고 여기서 큰 소리를 쳐버리면 돌아가신 어머니까지 욕먹이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일이 생겨 먼저 가보겠다며 가방 챙겨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작게 그런데 또 분명하게 들리게 아버님한테만 말하는 것 같지만 또 저 들으라는 듯이 정말 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봐, 편부모 밑에서 자라면 뭐 하나가 부족해도 부족한 거야. 어른이 한마디 했다고 하며 혀를 쯧쯧 차시는데 그때는 참고 뭐고 없이 정말 바로 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도망치듯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눈물은 정말 계속 나고 남친은 따라 나와서 자기가 잘못했다며 빌고 정신은 없었고요. 옆에서 남친이 안 말려준 건 아니었어요. 계속 아니야 영이 안 그래 엄마가 몰라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 흐리지 않는 선에서 잘 맞받아쳐줘서 남친한테는 딱히 서운한 게 없었는데 그래도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엄마가 어릴 때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25살쯤에 돌아가셔서 사랑을 아예 못 받고 자란 것도 아닙니다. 받을 거 다 받아가며 자랐고 다 커서 돌아가신 거라 편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욕먹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직도 편부모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나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남친한테 헤어지자 하고 미안한데 이렇게라도 풀어야겠다며 뺨 한 대 때리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렇게 집에 와서 한바탕 울고 글을 남깁니다. 여기에라도 글 써서 푸니까 기분이 나아지네요. 그래도 우울한 건 지워지지 않지만요. 엄마 없이 자라서 그렇다는 말은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제 기분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네요. 남친하고 타이밍만 좋다면 결혼까지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뭔가 다 깨져버려서 마음이 너무 허해요. 제 푸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집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댓글도 댓글이지만 친언니처럼 저를 위로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제가 본문에 어머니 돌아가신 게 25살쯤이라고 표현한 건 그냥 25살이던 시절에 돌아가셨다는 의미였는데 제가 말 표현을 똑바로 못한 것 같아요. 25살, 26살쯤이라고 쓴 건 아니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쯤이라는 단어는 이럴 때 쓰는 게 아니네요. 죄송해요. 그리고 옛날에 올라온 글을 그대로 복사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어떤 글인지 링크를 보내주실 수 있는지 엽죽고 싶네요. 저는 이런 글을 쓴 적도 처음일 뿐더러 똑같은 글을 복사해서 올릴 생각도 없습니다. 저도 판 정말 오래 봤지만 여기 있는 분들 판 1, 2년 본 게 아니라 다들 오래 보신 분들도 많은데 제가 어찌 옛날 글을 그대로 가져와서 추천수가 뭐라고 글을 올리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뺨을 때린 거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그건 다 제 불찰 맞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는 와중에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제가 가방을 챙겨 들고 나왔을 때 집 밖에 따라 나온 남자친구를 때린 거고요. 그렇다고 정말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찰싹 때리진 않았습니다.
뺨을 때려본 경험도 없고 정신은 없는데 화는 나고 그냥 뺨과 머리 사이 거의 옆 머리통이 가까운 부분을 때렸습니다. 그것도 잘못 때렸는지 제 손만 더 얼얼했고요. 하지만 폭력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는 건 저도 충분히 알기에 낮에 남자친구에게 사과했습니다. 남자친구도 받아주었고요. 따로 한 번 더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서 화가 난다고 남자친구를 때린 제 모습에 대해서 많이 놀라고 당황스럽고 실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난은 달게 듣겠습니다. 남자친구와는 아직 어떤 사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는 한 상태이지만 남자친구는 인정을 못하는 상태이고요. 만나기는 싫어서 낮에 전화통화를 길게 했는데 남자친구의 변명은 이러합니다. 엄마는 너가 편부모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당황하셨다. 그래서 너를 가엾게 여겼고, 그래서 뭘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거다. 이건 제가 국 더 먹고 싶다 했을 때 집밥이 그립지 않냐, 자주 먹으러 와라 한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겠다. 보통 우리가 장애인인 줄 모르고 장애인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냐. 그리고는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과한 친절을 베푸려고 하지 않냐. 그런 과한 친절을 베푸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본의 아니게 불쾌할 수는 있다. 하지만 모든 말들의 시작은 엄마 나름대로의 친절과 배려였다. 마지막에 혀 차시면서 한 말은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거 인정한다. 하지만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여자친구 온다고 식사도 혼자 다 차리고 설거지도 혼자 다 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껏 과일 가져왔더니 깎지도 않고 멀뚱멀뚱 앉아있는 게 사실 좀 서운했다. 그건 너도 그 입장이 되면 인정하지 않냐. 뭐 이런 말들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듣고 보니 제가 잘못한 부분이 참 많기도 했고요. 저는 굳이 남자친구 집에서 식사를 얻어먹었다고 해도 설거지나 과일 깎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엄연히 손님이었고 이 남자와 결혼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엄연히 초대받아서 간 자리였고 선물도 준비했고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입장에선 그 상황이 서운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친 통해서 사과한다고 전해달라고 했고요. 어찌됐든 면전에서 모욕을 먹은 상태라 절대 만나 뵙고 사과드리긴 싫었습니다. 제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번호를 알리기 싫어 문자도 남기기 싫었고요. 뭐 오늘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위로와 격려가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든든했어요. 감사합니다. 더 상황이 진전되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추가 글을 남길 수는 있겠으나 현재까지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그럼 모두들 건강하세요. 두 번째 추가. 몇 가지 변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언니처럼, 엄마처럼 저한테 쓴소리 해주시는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 남자와 결혼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아니, 이 일이 아니어도 저 남자와 결혼할 결심 안 했습니다. 타이밍만 맞다면 이 남자랑 할 수도 있겠지 하고 어렴풋이 생각했을 뿐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 일로 저도 결혼할 남자, 집안이 아니라는 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만약 남자에 미쳐서 그래도 이 남자와 결혼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절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나중에 남자와 해결하려고 했겠죠. 제가 그 자리에서 과일도 깎지 않고 먹지 않은 채 가방 들고 일어난 순간부터 결혼이며 연애며 날아간 겁니다. 절대 저는 스스로 팔짝 꼴만큼 그렇게 멍청한 여자는 아닙니다. 걱정들 너무 감사하지만 미련하게 남자에 미쳐서 결혼까지 하려나 하는 댓글들이 많아 남깁니다. 그리고 사과일은 제가 그 자리에서 유도리 있게 과일 깎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초대해 주셨고 식사 맛있게 차려주셨고 과일 정도는 충분히 제가 깎겠다고 할 수도 있었겠죠. 하면 그쪽한테 좋은 일이었는데 안에서 기분이 상하셨다니 그냥 사과말 드리라는 거였어요. 제가 실제로 죄송하고 사과드리고 싶었으면 면전에서 사과했을 거예요.
뭐 속된 말로 나쁜 년 되기 싫어서 사과하는 모습만 보인 거예요. 그 사과 듣는다고 어머님이 기분이 풀리기나 하시겠어요. 제 마음 편하자고. 겉으로 나쁜 년 되기 싫어서 그런 거죠 뭐.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따끔한 말씀해 주시는 분들 참 고마워요. 엄마가 계셨다면 엄마가 이렇게 제 편 들어주셨겠죠. 그딴 분 만나지 말라고 욕도 해주시고요. 내 손 잡고 그 아줌마한테 따지러 가자고도 하고. 엄마는 성격이 화통하셨거든요. 뺨이 아니라 정강이에 급소를 한 대 치고 오지 그랬냐고 아쉬워하실 수도 있고요. 어제 울적한 마음에 남긴 글인데 이렇게 댓글로 많은 위로와 질책과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이겠죠. 모두들 건강하세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저도 저희 엄마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새언니 편에 서서 엄마한테 대신 대들어주고 화내주고 언니 다독여줬어요. 근데 제가 언니 편 들어주고 엄마한테 제발 그러지 말라고 잔소리했던 건 엄마가 심했던 것도 있지만 언니가 엄마한테 좀 나긋나긋하게 내내 했기 때문이에요. 객관적으로 이런 새언니 대처가 현명한 건지 너무 심한 건 아닌지 물어보려고 씁니다. 가장 최근에 심하게 놀랐던 사건 두 개만 써볼게요. 저희 오빠는 집에서 일하는 직업인데 최근 둘째가 태어나면서 집에서 일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집중해야 되는데 애기 울고 기어다니고 사고치니까 일이 안 돼서 근처에 작업실을 얻었어요. 엄마가 작업실에 가봤더니 엄청 더럽고 화장실은 곰팡이 천지라 불결해서 들어갈 수도 없었대요. 어쨌든 그럼 오빠한테 좀 치우고 살라고 잔소리해도 될 걸 언니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했나 봐요. 남편 일하는 곳이 이게 뭐냐? 이런 데서 일해서 잘 되겠냐? 라면서요. 엄마가 잘못한 게 맞죠. 근데 언니는 그때 오빠랑 대판 싸웠는데 오빠가 엄마 말 틀린 거 없다고 너 내조 못한다면서 엄마 편을 들었대요. 그래서 언니는 작업실 치워준다며 돌쟁이 둘째를 오빠한테 맡기고 하루 종일 청소했대요. 그래서 오빠는 마감을 못 지켜서 엄청 곤란하게 됐고요. 이걸로 엄마가 또 뭐라 하니까 어머님이 시키신 대로 치워줬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럼 제가 애 업고 청소를 해야 하는 건가요? 이랬대요. 오빠는 애 보느라 힘들고 작업도 망했으니 앞으로는 자기가 잘 치우겠다고 미안하다고 언니한테 싹싹 빌었다네요. 그리고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일이 바로 오늘 일이에요. 오빠네랑 저희 부모님이랑 저랑 점심을 먹으러 새로 오픈한 중국집에 갔어요. 각자 메뉴 하나씩 시키고 오빠가 짬뽕을 시켰는데 언니도 짬뽕이 먹고 싶었나 봐요. 큰 조카가 8살이에요. 매운 걸 못 먹어서 언니는 조카랑 짜장면을 나눠 먹으려고 하는데 나눠 먹으면 양도 부족하고 짬뽕도 먹고 싶으니까 오빠한테 곱빼기를 시키라고 한 거죠. 오빠가 그러자고 했는데 엄마가 또 돈 아깝게 왜 그렇게 시키냐고 애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둘이서 하나 먹으면 딱 맞는데 시탄 부린다고 언니한테 무안을 줬어요. 근데 큰 조카가 엄청 많이 먹거든요. 저랑 아빠랑 엄마한테 얘기하길 곱빼기로 해봤자 얼마나 차이 난다고 먹는 걸로 치사기구냐고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데 언니가 알았다고 괜찮으니 저희는 짬뽕 하나 짜장 하나 할게요 이랬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언니한테 너무 미안했는데 음식 나오니까 언니가 대뜸 짬뽕을 가져가더라고요. 오빠랑 큰 조카한테 짜장면 주고요. 둘이서 하나면 충분하지? 애가 먹어야 얼마나 먹는다고. 이러면서 짬뽕을 흡입했어요. 아빠는 언니 먹는 모습에 당황하고 엄마는 네 먹으라고 삼선 짬뽕 시킨 줄 아냐고 화내고 주문할 때 오빠가 삼선 짬뽕으로 바꿨거든요. 엄마가 너무하긴 했어요. 그리고 오빠는 난처해서 어쩔 줄 모르다가 자기는 짜장면도 좋아한다고 조카랑 나눠 먹고 먹선 좋은 8살짜리 남자애가 다 먹으니 오빠는 얼마 못 먹었죠. 오늘 오픈한 중국집이라 탕수육 다 떨어졌대서 추가로 뭐 시키지도 못했으니 오빠는 거의 못 먹었어요. 엄마는 급하게 호출배 눌러서 짬뽕 하나 더 달라 그러고 근데 주문이 밀렸다며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하고요. 진짜 분위기가 안 좋아서 온 가족이 눈치 보는데 새언니는 진짜 맛있게 먹더라고요. 엄마가 남자가 양이 적어가지고 되겠냐고 언니 짬뽕 덜어주려는 걸 언니가
저 이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어머님 거 덜어주시던지요. 이러면서 그릇을 확 가져가던데 제가 내 짜장면 좀 더 먹을래? 이러면서 오빠 주려니까 언니가 애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요. 둘이 하나면 충분하죠. 이러는데 아까 엄마가 한 말 비꼬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내가 언니를 잘못 본 건가 싶기도 하고,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거 알지만 며느리의 대처가 저래도 되는 건가 괘씸하기도 했고요. 평소 같았으면 엄마한테 뭐라고 했을 텐데, 언니가 미워서 그런지 그러고 싶은 마음도 안 들었어요. 저도 저희 엄마가 심했던 건 인정해요. 근데 진짜 새언니의 저런 행동이 현명했던 걸까요? 아빠도 많이 실망한 눈치세요. 추가. 막말이 너무 많아서 추각을 올려요. 진짜로 저희 엄마가 상식적이지 못하고 새언니한테 너무했던 건 맞아요. 그건 인정해요. 엄마가 잘못이죠. 언니가 현명하지 못했다는 그 말은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말의 뜻은 언니가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으면 오빠를 비롯해서 아빠와 제가 엄마한테 뭐라고 하면서 언니 편을 들어줄 거고 언니를 더 챙겨줄 텐데 언니가 그렇게 나오니까 저나 아빠는 뭐 챙겨주기도 싫은 거고요. 그래서 언니의 대처가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짜장면, 짬뽕,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거 못 시켜주냐는 댓글이 많던데 평소 같았으면 오빠나 아빠가 엄마한테 왜 그러냐고 뭐라 하고 애 짜장면 주고 너도 다른 거 하나 먹으라고 더 시켰을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 왔어요. 근데 자기가 먼저 나서서 알았다고 애랑 나눠 먹겠다니까 더 이상 아무 말 안 했던 건데 저를 작정으로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언니가 스스로 밥그릇 챙긴 거라는데 저희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엄마가 진짜 너무 심해서 나머지 가족들이 뭐든지 더 챙겨줬어요. 저희 엄마는 환갑을 지나 70에 더 가까운 나이십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셨고 며느리에 대한 생각이 좀 그래요. 남들한테는 못 그러면서 며느리한테는 이상한 시어머니로 갑질을 하시더라고요. 변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차피 그럴 거면 다른 가족들한테 미움을 사지 않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었던 거고요. 솔직한 말로는 님들 집에 며느리가 저런 식으로 보란 듯이 우리 엄마 엿먹이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다 며느리 입장에서만 얘기하는데 저보고 똑같은 시댁 만나라 하셨죠? 님들 집에도 저런 며느리 들어오면 좋겠네요. 시댁이고 며느리고를 떠나서 어른을 상대로 새언니의 행동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제가 틀린 건가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